전자레인지 자주 사용하십니까?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주부들에게는 꼭 필요한 가전제품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자레인지와 관련된 희한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메시지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2주 전에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이름하여 전자레인지 괴담. 이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뇌기능 파괴, 위암 또는 소장암 유발, 호르몬 분비를 멈추게 하고 정서불안 장애까지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저도 집에서 우유나 찬밥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문자를 보고 나서부터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가 괜히 찝찝해졌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섬뜩한 괴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긴급 취재했습니다. 그걸로 밥을 데우면 서서히 이 밥을 먹고 죽게 된다?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조금 무섭잖아요. 전자파 그거는 일단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사용해야겠다. 될 수 있으면 중탕을 하거나 뭐 가급적 안 사용해야겠다. 되도록이면 전자레인지는 그냥 무슨 이렇게 생주 삶거나 뭐 이런 걸로 쓰지. 휴대전화 메시지로 순식간에 퍼진 전자레인지 괴담.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먹으면 뇌기능 파괴, 위암, 소장암, 혈액암 등을 유발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부들 사이에선 단순 화제거리가 아닌 문제가 된 겁니다. 먹거리가 변형이 생겨서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치명적이라는 거니까 전자레인지 빨간 거 돌아가고 전자파 받는다고 생각해보면은 그냥 좀 불편해. 또 좀 시간이 걸려도 값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부족한 걸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걸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좋겠죠. 이 자리가 원래 전자레인지 자리, 여기 코드도 있고 딱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음식 하면서 돌리고 설거지 여기서 하고 애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파가 많이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전자레인지가 애물단지가 된 느낌입니다. 쓸 때는 코드 꽂아가지고 하고 문 닫고 돌릴 때는. 이거 제일 유명한 카페잖아 이거. 주부들은 특히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괴담의 내용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있어서 쓰면서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만 참 잘 찾아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유기농 좋은 재료 해가지고 여기 넣어버리면 똑같이 그런 음식으로 된다 생각하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이게. 괴담은 이렇습니다. 전자파가 굉장히 유해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조금 물러서거나 안 보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위암 또는 소장암을 유발시킨다. 혈액암 유발 물질을 만든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먹을 우유를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놀라운 것은 채소를 데웠는데도 거기서 엄청난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를 보인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를 통과한 물은 화분의 식물을 열흘도 안 데워 죽게 만든다. 과연 이 괴담들은 맞는 걸까요? 괴담의 내용처럼 직접 화분 실험을 하고 있는 조봉종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괴담을 접한 작년부터 수돗물을 주고 키우던 2개의 화분에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서 조 씨는 확실한 결과를 위해 실험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물을 이제 바꿔 넣어 준 거죠. 이제 커피 포트에서 끓인 물하고 이제 전자레인지 끓인 물을 다시 또 실험을 시작한 거고. 2달 전부터 조 씨는 전자레인지 물로 대파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선명하고 꽃까지 피고 있습니다. 그런 파 뿌리도 싱싱해 보입니다. 좀 적은 것 같아요. 2달 한 20일 됐는데도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 실험해야 하는 거 하면 벌써 이게 말라 죽어서야 되거든.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는 화분 사진입니다. 싱싱했던 화분이 열흘로 죽었다는 것. 괴담은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물을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화분 실험을 한
조봉종 씨와는 다른 결과,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도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에 각각 데운 물과 수돗물을 준비했고 뜨거운 물은 열을 완전히 식힌 후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3세트의 양파도 준비했습니다. 양파와 덩굴식물인 아이비를 실험한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물을 줬고 양파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았습니다. 열흘 뒤 양파와 아이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이비는 3개 모두 비슷하게 자랐고 특별한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물과 수돗물을 준 양파는 뿌리도 잘 자라고 싹을 틔웠습니다. 괴담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괴담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식물이 죽는다고 했을까요? 물의 분자가 깨져서 결국 식물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괴담에서 말하는 물 분자의 변형,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파이에서 물 분자가 왜곡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그 많은 에너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분자가 이 변형이 일어난다면 분자의 에너지를 전자파를 받아가지고 분자 사이에 결합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결합이 될 수 있는 에너지는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에서 전자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높은 에너지를 냅니다. 오른쪽이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마이크로파는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적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진동수가 얼마 안 되고 에너지가 그렇게 큰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분자 사이의 본드를 결합을 끊어낼 정도의 에너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는 무엇일까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전기 에너지가 마그네트론에 공급되고 여기서 마이크로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파는 음식에 있는 수분에 전달되고 물 분자들이 진동되면서 거기서 나온 열로 음식을 데우는 겁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을수록 음식은 잘 익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분이 적은 과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과자를 3분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탄 흔적이 보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부분에 수분이 증발해버려 타버린 겁니다. 쌀의 경우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을 돌렸습니다. 수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집중적으로 탔습니다. 쌀이 나달로 떨어져 있다 보니 열 전도율이 낮고 수분이 부족한 부분만 탄 겁니다. 주부들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 간식거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부 박은하 씨는 전자레인지 괴담을 알고 난 후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데 유아휴게소 이런 데도 가 보시죠. 애 키우니까. 그런데 가도 전자레인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다 애들 가져오는 우유나 이유식 같은 거 전부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참 다들 안 좋은 건 알지만 안 쓸 수는 없다니까요, 이게. 특히 아이들이 수시로 마시는 우유나 분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전자레인지에 데핀 우유에 대한 괴담을 들은 이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괴담을 보면
아이가 먹을 우유를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주장이 근거가 있을까요? 직접 식품분석센터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먼저 분유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각 200g씩 6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 분유와 우유 모두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중탕을 시켰습니다. 우유는 45도에서 50도 사이로 맞췄고 분유는 어린아이들이 마시기 편하게 35도로 맞췄습니다. 분유와 우유를 각각 전자레인지로 데웠을 때 영양소의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우유는 위험한 걸까요? 괴담의 또 다른 주장. 전자레인지로 데친 채소는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200g 시금치를 끓는 물에 30초 데치고 전자레인지에서는 70초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뒤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 대 영양소는 거의 차이가 없고 콜레스테롤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채소에는 원래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생성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TV 인터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특허 청해가지고 대박 터트릴 아이템이라고. 이거는 그런. 우유 성분 역시 3대 영양소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자레인지에 데운 우유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분유도 비슷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분유의 경우도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약간의 열을 가할 경우에 보통 30도에서 40도 사이의 열을 가할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 변화라든지 화학적 변화가 안 일어나죠. 이번에 하면서 취재에서 봤겠지만 큰 거, 지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큰 거죠. 큰 거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괴담은 위암과 소장암을 유발시키고 혈액암 유발 물질을 만든다고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학계에서는 육류의 경우 숯과 연탄에 구울 경우 발암 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괴담처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직접 실험을 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헤테로사이클릭. 그런데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킨 후 구우면 오히려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 냉동된 고기를 갖다가 조리하기 전에 그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한 1분에서 3분 정도 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육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즙을 버린 후에 고기를 조리하는 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가지 괴담에 대해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거는 남성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멈추게 한다. 이런 거는 거의 근거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사실이 아니에요. 면역시스템을 파괴한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부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하면 이게 다 거의 맞아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은 물질을 뚫고 분자를 변형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만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괴담의 내용은 방사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음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사선은 그 식품에 있는 그 화학 구조를 실질적으로 공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괴담은 그 마이크로웨이브와 유사한 그 방사선의 그 위험성이 여기에 스며들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괴담의 또 다른 주장.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진심으로 조심해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전자레인지 전자파를 측정해봤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쇠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앞에는 유리로 되어 있지만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쇠망이 보일 것입니다. 이 쇠망 자체는 전자파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마이크로파가 새어나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측정된 값은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통 2.45GHz에 대한 그 기준은 약 61V/m인데요. 그 값에 비해서 약 1.6이면 한 60분의 1? 전자레인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우측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얼마나 될까? 3cm에서 좀 측정 결과를 봤을 땐 한 국제 기준이 역시 국제 기준 833mV 가우스에 비해 약 20분의 1로 안전합니다. 그 정도 되는 지금 값이 최대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정도 이상 쏘이면 유해할지도 몰라 라는 그런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국제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인체 보호 기준이 있는 거고요.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규격을 만족한다고 안전하냐? 그건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동물 실험이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가까이서 보면 수분이 많은 각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 돼.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30cm 이상은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전자레인지 괴담. 소비자들은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옮기시는 분들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실제로 그 위험 요소가 과연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주부들에게 걱정을 안겨줬던 전자레인지 괴담은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괴담은 괴담일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제작진이 직접 키운 양파와 아이비입니다. 괴담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끓인 물을 식물에게 주면 열흘째 되는 날 죽는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이 키운 양파와 아이비도 오늘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싱싱해 보이죠? 양파도 뿌리가 잘 자랐습니다. 물의 분자 구조가 변해서 식물이 죽는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3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가 돌아갈 때는 특히 아이들이 정면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담의 마지막 줄에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관한 일반 상식이 가장 무지한 것이 우리나라다. 과연 전자레인지에 관한 상식이 무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 괴담의 유포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포자를 아시면 저희 먹거리 X파일로 알려주십시오. 소비자 여러분, 전자레인지 안전합니다. 마음 놓고 쓰십시오. 먹거리에 민감한 요즘 소비자들은 수시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 먹거리 X파일 게시판에 그 내용을 올려놔 주십시오. 소비자 여러분을 대신해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고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A 먹거리 X파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의